안녕하세요. 임고 원포인트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교직 논술 관련된 꿀팁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.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. 첫 번째는 수정과 관련된 부분, 두 번째는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고 마지막은 개요 작성 시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. 하나씩 살펴볼게요. 먼저 수정과 관련된 부분인데 가장 좋은 것은 수정을 아예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최소화하는 게 제일 좋아요. 이것은 이따 말씀드릴 3번 개요 작성 시간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개요 작성 시간을 충분히 가진 다음에 깔끔하게 써내면 수정을 최소화할 수가 있죠. 이건 왜 그러냐면 그냥 그 답안지를 딱 받아봤을 때 여러 가지 수정 기호로 범벅이 된 그런 답안지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. 채점을 하실 때는 그 종이로 채점을 하시는 게 아니라 스캔본 그 컴퓨터로 채점을 하시거든요. 굉장히 눈이 아프시겠죠. 채점을 당하는 입장으로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수정은 가급적 최소화해서 최대한 깔끔하게 적어낸다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깔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렇다고 수정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냐? 주어진 칸에 반만한 크기로 작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응시자 유의사항 같은 것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. 답안을 작성할 때 가로선을 그어 답안란에 줄을 추가할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 활용하시오 이런 게 있는데 물론 가로선은 해당 답란 안 내에서만 활용할 수 있겠죠. 무슨 말이냐 하면 네, 이렇게 답안지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정상적인 한 줄이잖아요. 그런데 이 줄을 여러분이 좀 나눠서 쓰는 거예요. 내가 여기다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쓰는 겁니다. 근데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. 근데 교직논술에다 이렇게 쓰면 너무 조그맣잖아요. 이것도 별로 채점에 도움되진 않거든요. 그러니까 줄을 나눠서 그어서 쓰신다기보다는 조금 더 작게 예를 들어서 가나다 이렇게 적을 내용을 조금 작은 글씨로 쓰는 거죠. 가나다 이렇게요. 그리고 또 가나다 이렇게 쓰면 여기 여백도 있어서 훨씬 더 보기 좋고요. 깔끔해요. 그리고 수정을 하신다 하더라도 이 여백에다가 수정을 이렇게 두 줄 긋고 이렇게 수정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하거든요. 네, 이거 진짜 꿀팁이니까 꼭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 내용 측면입니다. 내용에서 이제 A가 아닌 이유를 써라 라고 했는데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. A가 아니기 때문이다.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?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? 그거는 안 되기 때문이다. 이렇게 쓰는 것과 같은 꼴인데 교육과정 시험도 마찬가지고 교직논술 시험도 마찬가지고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O가 아닌 이유를 묻잖아요. 그러면 반드시 이거에 대응되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A에 대응되는 어떤 정개념이 있을 거예요. A가 이제 O 개념이니까 이게 아닌 이유를 쓰라는 거잖아요. 그럼 A에 대응되는 정개념 예를 들어서 B라고 해볼게요.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야. A가 아니라 B이기 때문이다. 이해되십니까? 네, A에 반대되는 그 정개념을 가지고 그게 맞기 때문이다.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돼요. 이거는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교직논술에도 두루두루 적용되는 부분이니까 잘 기억해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은 뇌로 쓰기인데요. 무슨 말이지? 과정 중심 쓰기에서 뇌로 쓰기. 제가 주장하는 건데요. 제 책을 읽으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바로 뇌로 쓰기가 있습니다. 보통 개요를 쓰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쓰시나요? 이렇게. 보통 이렇게 많이 쓰죠. 교직논술 할 때요. 네, 그냥 이렇게 대략 구 수준만 적고 바로 글쓰기로 넘어가시나요? 네,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. 이렇게 하시게 되면 뇌로 쓰기를 한 게 아니에요. 그러다 보면 중간중간 쓰다가 다시 막 수정하고 고치고 답안지 교체하고 그러느라 시간을 더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. 그래서 저는 개요 수준의 글을 거의 글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꼼꼼하게 작성을 합니다. 그러니까 단순히 딱 키워드만 적은 개요를 바탕으로 바로 글을 쓰지 말고 이 개요를 쓴 글을 보고 계속 눈으로 보세요. 계속 눈으로 보고 또 읽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눈으로 읽으면서 글을 계속 뇌에다가 써보는 거예요. 눈으로 계속 글을 써보는 거예요. 정말 구체적으로 접속어까지 넣어서 자세한 거 사소한 것까지 다 넣어가지고 계속 글을 뇌로 써보는 거예요. 그러다가 막히면 다시 개요 여기다가 이렇게 막 화살표 끼워 넣어서 보충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완벽하게 글이 읽힌다. 글이 머릿속에 그려진다.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로 넘어가는 겁니다.
근데 이건 최대 40분까지 가능해요. 개요를 어떻게 40분까지 쓰지? 20분 개요 쓰고 40분 글 쓰는 거 아닌가 싶겠지만 오히려 그게 시간을 더 잡아먹는 방법이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개요를 오히려 개요를 충분히 작성을 하고 나서 글쓰기로 넘어갔을 때 저는 좀 손이 빠른 편이라 한 20분이면 글을 충분히 쓰거든요.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. 그래서 저는 최대 40분까지 계속 글을 쓰다가 보충하고 이런 식으로 개요를 완벽하게 하시는 것을